저희가 식대 관련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두 번째는 식대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세 번째는 식대가 제 연장근로 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서 임놈. 고놈입니다. 네, 오늘은 식대라는 수당 항목을 가지고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식대라는 수당 항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 식대라는 수당 항목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이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식대라는 수당 항목이 법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데 왜 식대를 따로 떼서 지급을 하느냐? 이 식대가 세법상의 비과세 항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즉, 이 식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네. 따라서 이 식대를 10만 원으로 잡아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사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고 주민세, 소득세 이런 것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식대가 세법상의 비과세 항목이라서 단순한 복리후생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세법상 식대가 비과세 항목인 것과 노동법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금 다른데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 식대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은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인지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2019년 이전까지는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수당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만 보면 자신의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시죠. 일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인데요. 네. 이 근로자가 식대 10만 원을 포함을 해서 총 월급 180만 원을 받는데요. 네. 이 근로자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월급일까요? 네, 정답은 최저임금 위반 맞습니다. 일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네. 월 최저임금은 대략 174만 원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예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80만 원을 받았죠, 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만 원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 원인데 180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이 대략 174만 원이고요. 네. 이것의 7%는 대략 한 1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10만 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금액이 전혀 없게 되는 네, 것입니다. 한 푼도 없네요. 네, 한 푼도 없죠. 그렇다 네.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네. 근로자는 170만 원을 받고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은 아까 전에 174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략 한 4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참고로 월 12만 원 초과 금액이 산입된다. 이건 고정이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최저임금의 7% 초과 금액이다 보니까 소정 근로 시간이 짧아지면 그 금액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월 최저임금이 얼마있냐 이거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고요. 거기에다가 7%를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이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내 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영상을 따로 한번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식대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식대가 평균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인지 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자신의 30일치 평균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구하는데요. 여기서 근속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일한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은 노동법상의 개념인데요. 평균임금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임금을 구할 때는 네. 3개월 동안에 받은 총 임금을 네. 3개월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1일 평균 임금을 구하는데요. 네. 이때 3개월 동안에 받은 총 임금 요 항목에 식대를 포함해야 되느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느냐 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례에 따르면 이 식대는 지급 의무에 의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항목은 평균 임금,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기간 동안에 받은 총 임금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 달에 식대를 포함을 해서 월급 200만 원씩 받는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가 될까요? 우선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이 평균임금을 구할 때 3개월간의 총 임금은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간의 총 일수가 얼마이냐? 이 부분은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월 일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편의상 한 달을 30일로 고정을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월은 90일이 되겠죠.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해보면 66,666.66666이 나온다. 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했다라고 했죠. 네, 1년 6개월은 근속연수로 계산을 해보면 1.5년입니다. 따라서 30일치의 평균임금인 200만 원 곱하기 1.5를 곱하면 이 사람의 퇴직금은 3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 식대가 내 연장근로 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은 식대가 통상임금 항목에 산입되는 항목인지 이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을 할 때는요, 자신의 통상시급에 연장근로 시간을 곱하고 거기에다 1.5배를 곱해서 구하는데요. 여기 통상시급을 구할 때 통상임금 항목에 들어가는 수당 항목을 모두 산입을 하고 그것을 월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식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식대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 계산을 할 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식대를 포함해서 월 200만 원을 받는데요. 이 근로자가 연장근로 10시간을 일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이 얼마이냐? 우선은 통상시급을 구해야 되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시급은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전체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여기의 통상임금 전체 항목에는 식대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총 200만 원입니다. 이 200만 원을 209로 나누게 되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시간 10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1.5배를 곱해서 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